네, 시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7월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를 좀 점검을 하고 나서 전반적인 전략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글로벌 자산 시장 상반기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올 상반기에 이런저런 네네. 정치적 이벤트, 트럼프 관세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주식 시장은 굉장히 돋보이는 성과를 냈던 한 해였습니다. 상반기 한 27% 정도 국내 주식 시장이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 시장은 한 5, 6% 수준, 네네. 미국 시장은 4, 5% 수준. 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 국내 지수를 이제 달러 기준 투자자가 네네. 달러로 환산한 수익률을 보면 3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동유럽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 투자가 가장 높은 성과를 냈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러로 투자를 했다면 국내에서 나중에 이제 달러로 다시 찾아갈 때,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왔으니까 도리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상승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 미국 증시는 지금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하반기에는 도리어 이 상태라면 사실 하반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견해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미국 시장이 이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라고 이제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종목별로 보면 지금 극단적으로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 또 미국 투자자가 이제 유로 투자자가 굉장히 이제 해외 투자자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자일 텐데 유로 투자자가 그럼 미국에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 관점에서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냐. 여기 세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달러와 이제 유로 환율과 그 미국 S&P 500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이제 양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미국 시장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미국 시장은 좀 하락하고 이런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상관관계가 좀 깨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시기인데요. 이런 데가 보면은 맨 처음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5년 정도인데 그때가 이제 브렉시트. 그 다음에 17년 정도, 19년 정도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런 한 20년간을 보면 몇 번의 그런 상관성이 깨지는 시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좀 빨간색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장의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이 정도의 이제 어떤 변화기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이제 유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에 있는 자금이 회수되고 다른 시장으로 배분되는데 현재로는 유럽과 이머징 아시아 시장으로 좀 배분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금 흐름도 미국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500이 연일 말씀하신 대로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그런 종목을 기준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저 파란색 차트인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7종목을 제외하고 S&P 500 기준으로 493종목만 가지고 다시 이제 지수를 산출한 게 저기 S&P 493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그 지수 기준으로 보면 저 아래쪽에 그 그린색으로 점선이 있는 그게 이제 글로벌 지수거든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 얘기는 그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7종목을 사실 덜어내고 나면 글로벌 시장과 사실 큰 성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예외주의가 지속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테크 업종 빅테크 7개가 계속 갈 거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 확대 가능성은 또 글로벌 시장 말고 미국 내 시장에서도 보면 이미 그 뮤추얼 펀드의 그 자금 흐름을 이제 어떤 미국은 기관 투자자 시장이 좀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뮤추얼 펀드의 자금 흐름에 지금 현금 투자 비중 자체가 굉장히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그거는 이미 주식을 최대한으로 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소진할 수 있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그런 현금 미국 내 시장에서 현금 흐름도 그다지 지금부터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은 현재 좀 달러 약세가 조금 지속되는 한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다른 시장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 업종별 밸류에이션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그 모든 업종에서 이제 과거 20년 평균 그 밸류에이션이 20년 평균보다도 지금 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동성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은데 밸류에이션 상태도 상당히 높다. 좋지 않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다른 시장에서 초과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만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작년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 특히 미국 주식 쪽으로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많이 가져가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유동성으로 봐도 해외 글로벌 펀드들은 지금 미국에서 돈을 빼서 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의 어떤 차별성을 보더라도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움직였지 전반적인 시장으로 보면 글로벌이나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콕 집어서 얘기해 보면 빅테크에 대한 투자는 그래도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시장 전반은 조금 미국 증시가 올해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반대로 매그니피센트 7은 계속해서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업종별 그 이익 추정치를 봐도 유일하게 그래도 상향되고 있는 거는 이제 소위 그 테크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AI 투자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한정적인 종목 위주로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 시장 전반이 아니라 만약에 할 거라면 IT,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미국 투자는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서 하반기에 뭐 상승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면 반대편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한국 시장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긍정론을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 뭐 한국이 지금 그 당시 역사적 저평가 상태였죠. 그래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한 10배 수준. 그러면 이제 사실 평균 정도 수준에는 왔습니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한 8배에서 14배 사이를 왔다 갔다. 올 초는 8배 수준이었으니까 저평가 영역. 지금은 이제 평균 영역.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밸류에이션 확장이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이익 추정치들이 개선될 조짐이 많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책 기대 때문에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고요. 또 외국인들도 뭐 최근에 과거 9개월, 이전 9개월간 약 38조 정도를 순매수해서 거의 한국 시장을 버렸다. 순매도. 순매도. 그래서 한국 시장을 버렸다라고 이제 표현했었는데 5월, 6월에 이제 순매수 추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한 6조 정도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내부의 주변 증시 예탁금, 또 신용잔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70조 원 예탁금이 돌파했는데 이게 3년 반 전에 그 소위 동학개미 운동 시절 수준 이후 이제 처음인 거죠. 저 그래프는 좀 이제 들어 올라간 거죠. 지금 7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이제 20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주변 유동성 부분도 좀 충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외국인이 뭐 많이 샀다고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2개월간 순매수 기조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직 여전히 빨간색 영역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그 유동성 자금, 투자 자금, 대기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작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네.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로 올라오기만 해도 시장은 사실 매수 주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탁금도 얘기해 주셨고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밸류 부분도 점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지분율 뭐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관심 있는 데를 저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른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조방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도주를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상반기에 워낙 조방원이 많이 올랐고 뭐 한 이번 주에는 약간 소위 그동안 안 올랐던 소위 키 맞추는 안 올랐던 뭐 반도체, 배터리, 화학, 철강 이런 업종들이 좀 오르기는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좀 유효했던 밸류업 정책의 수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먼저 이런 소위 밸류업 정책들을 좀 가시화시켰는데요. 일본의 그 금융그룹들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 밸류업 정책 이후에 뭐 못 오른 곳이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오른 곳은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업 정책들이 조금 잘 과시화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뭐 물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지속되고 또 개별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좀 잘 반영되도록 좀 차별화된 노력을 한다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뭐 또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지금 추경안도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과거 보면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내수가 좀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안이 먼저 자금 지원이 선행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25년에 추경안이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도 충분히 기대 가능하고 분석에 따르면 이런 소비 추경안에 따른 그 GDP 올라가는 효과는 뭐 0.18%, 뭐 약 한 0.2% 가까이 경제를 상승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소비 증가에 따른 한국 주식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여전하다. 라고 판단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AI 관련 중인데요. 뭐 좁게 보면 AI 인프라, 뭐 전력,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AI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투자 계획과 거기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보면서 투자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주에 대해서는 아직 저 관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이라서 뭔가 아직은 좀 시장에서 많이 추천이나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온라인의 화장품 판매 비중이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진 좀 기대할 수 있는 작은 섹터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